직소 수업 이제 진행을 사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뭔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했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직소 수업인데 이거를 작년에는 사실 제대로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처럼 못 해봤지만 이번에 이제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직소 수업 모형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학생들이 과제 분담해서 협동학습을 하는 학습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직소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 전체 그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이제 집단으로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각각 개별 어떤 그러니까 책임까지 부여되는 그런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긴 한데 오리지널 그룹이라고도 하고 홈 그룹이라고도 하는 모집단에서 엑스퍼트 그룹으로 갔다가 다시 홈그룹으로 돌아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좀 과정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저는 엑스퍼트 그룹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내에서 그 어떤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홈그룹으로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과정까지 그 뒤에 이제 세특에 작성하는 그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그룹은 이렇게 왼쪽에 6개 그룹 정도로 나눠봤어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27명 기준, 저희가 이제 보통 27명 정도가 되거든요. 27 또는 26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그룹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색깔이 좀 각각 다른 것은 각각의 학습 을 n분의 1하거든요. 여기서 4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퍼트 그룹에서는 이제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부분을 함께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여기서 전문가 그룹 그 n분의 1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번에 원서 하나를 읽을 생각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아주 긴 아주 수십 장의 그 원서를 읽을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4분의 1로 나눌 생각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리딩 파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엑스퍼트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이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오른쪽에 이거 왼쪽은 다른 사례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먼저 봐주시면 이거는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재작년에 제가 했던 그 학습지예요. 이거를 이제 온라인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역할 분담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요. 역할을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어나운서,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그래머킹, 뭐, 트랜슬레이터, 서머라이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름이라도 붙여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5개 나누고, 이 5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5개 중에 최소한 4개 정도의 역할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고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완전한 직소 무형은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 2, 3회차 문제풀이 어떤 그 수능 문항이었어요. 이거는 수능 문항 한 세트였는데 한 12문제가 됐었거든요. 12문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4개 문항씩 나눠서 3세트, 즉 3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을 27명을 9명이 한 세트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완전한 직소 무형은 아니지만 나눠서 이거를 각각 정답지, 해설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답지를 같이 이제 쉐어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변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퍼트 그룹에서 각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맡은 4분의 1 텍스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다음에 다시 홈그룹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잘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오면 홈그룹에서 각각의 4분의 1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체 텍스트를 서로서로 또 다시 서로서로에게 가르쳐주는 피어 티칭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긴 한데 조금 설계나 아이들 조 관리나 그다음에 어떤 그 역할 분담 학습지라던가 각 역할마다 또 수행해야 되는 학습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직소 그룹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룹을 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학업 능력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즉 너무 잘하는 애들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좀 다양한 아이들이 한 그룹에 모아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아이들이 몰랐을 때 학기 초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헤어드는 아이들이 우연치 않게 어느 한 조는 너무나 잘 되고 어느 한 조는 또 망해버리고 막 이런 결과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하는 것보다는 형성평가나 지필평가 또는 뭐 진단평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그룹을 좀 구성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나눈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막 나눈 게 아니에요. 잠시 닫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숨겨진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시면 여기 점수를 살짝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전문가 그룹 여기 점수대로 약간 소팅을 좀 해보면 좀 보이실 거예요. A, B, C, D, D, A, B 거꾸로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홈그룹의 전문가 그룹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A 그룹에 있는 점수와 점수대 아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100점부터 58점까지. 그다음에 뭐 B 그룹에서는 이만큼 100점부터 48점까지 균등하게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고 홈그룹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들어와서 전문가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문가가 안 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A 같은 전문가 그룹의 A에 얘네들은 일부러 100점과 조금 그 성적이 낮은 학생을 같이 묶은 거예요. 그리고 홈그룹으로 돌아와서 1번에 대한 1조로 돌아왔을 때도 A 파트에 대해서 58점인 학생인 아이가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100점인 학생이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심한 어떤 그런 그룹 구성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편하게 이제 제가 점수만 쭉 넣으면은 전문가 그룹과 홈그룹을 한번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짜보려고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 이거를 완성을 하면 제가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 그룹 내 역할 분담할 때 아까 트랜슬레이터, 뭐 서머라이저, 뭐 등등등 이런 역할을 나누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학습지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가 제작 전이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사례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기에다가 슬라이드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그룹 구성이 사실 이 활동의 가장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 이거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행히 줌의 수업에서 이제 그룹 구성할 때 저희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다음에는 이제 방만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자기 방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 할 때는 A, B, C, D 방을 열어놓고 홈그룹 할 때는 A, B, 1, 2, 3, 4, 5, 6번 방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개별, 동료, 그다음에 자기 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할 생각입니다. 개별 평가는 당연히 그 내용의 지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 문제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구글 설문지로 이제 활용해서 이해도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봐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할 예정은 있어요. 강의직 수업으로요. 그다음에 거기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 내용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피어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좋은 이야기 같은 것들은 또 세특에다가 같이 기재해줄 목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학기 말에 받을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학생들 이제 관찰 내용과 더불어서 생기부 기록을 이거 예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이번에 좀 바뀌긴 하겠죠. 역할이 바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 내에 있었던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워드마스터, 트랜슬레이터, 그래머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생기부를 좀 기록을 해줄 수 있어서 온라인이지만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처럼 좀 진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기부에 이렇게 영어로 쓰지는 못하고요. 한글로 워드 마스터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또 그랜마킹 멋있네요. 그랜마킹. 되게 작게 자기가 별거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생기부 늘 부풀 써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 높은 활동 이어서 온라인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 저의 직소 수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직소 수업 제가
사실 재작년에 거의 1년 내내 했었어요. 리딩 수업을 할 때는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착오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혜진 선생님. 저도 작년에 모둠 활동을 거의 1년 내내 했는데 애들의 마지막 그 설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제가 모둠을 너무 그냥 랜덤으로 막 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안 가져갔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영어 수업할 때는 이거가 잘 안 됐을 때랑 잘 됐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혜진 선생님? 이거는 애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거기 엑스퍼트 그룹에서 역할을 분담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초반에 했던 오해 중에 하나는 역할을 나눠줬다는 거는 애들이 각각 제가 어느 정도 일부 파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라는 거였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랜슬레이터, 서머라이저, 워드마스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오해해서 좀 망했던 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이 설명에 대해서 이 자신 역할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2회 정도까지는 좀 실패가 많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 차시는 엑스퍼트 그룹, 또 한 차시는 이제 홈 그룹 이런 식으로 한 2, 3차시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좀 성적 말고도 고려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조를 짤 때. 다른 음, 선생님도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도 조금 비슷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봐서 아까 엑셀 파일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지만 남녀도 제가 표시를 해놓고 한 조에 너무 몰려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파트씩 다 맡아서 한다던가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항 세트, 되게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항들을 몇 개씩 그룹으로 해결해서 나누는 해설지 만드는 이런 활동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직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GG 저런 거 재밌어요. 재밌고 교사도 재밌고 애들도 재밌고 근데 교사가 준비를 엄청 해야 돼. 맞아요. 자료만 봐도 나이진 선생님 준비도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엄청난 시행착오 뒤에 나온 준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당황해서 되게 막 그랬는데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은 혹은 그리고 또 올해 말에 또 후기를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윤관 선생님 수업도 그렇고 나이진 선생님 수업도 그렇고 드는 것 같아요.